우리 몸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중에서 가장 으뜸을 뽑으라면 아무래도 심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정민 교수님, 평소에 심장 두근거림이 불규칙적이다 하면은 네. 병원을 꼭 와야 되겠죠? 네, 당연히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심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시민분들에게 심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통증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잘못하면 기절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잘은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아닌가요? 아예 증상이 없어서 알아채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술과 담배가 몸에 좀 안 좋다고 해서 요즘에는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빨리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소식하려고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짠 음식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식단은 저염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커피를 마시면 부정맥에 안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커피가 심장을 안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커피를 드시고 나서 이 흥분 효과, 그다음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건 다 그 카페인에 들어있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인데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심장도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심장을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커피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약이죠. 약인데 용량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약인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커피도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병적인 상황까지 만드는 경우는 잘은 없고 똑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남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두근거린다면 사실 뭐 좋을 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커피를 굳이 꼭 드실 필요는 없고 두근거리지 않는 선에서는 드셔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멈춘다면 수리를 하면 되겠지만 인간의 심장이 멈춘다면 생명과 바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부정맥과 심방세동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덴마크의 축구 선수가요 경기 도중에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 부정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긴급하게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 선수가 그 이후에 제세동기를 달고 부정맥 치료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거든요. 부정맥 치료나 수술을 위해서는 제세동기를 꼭 달아야 하나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그 뉴스를 통해서 봤고,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유명한 배구 선수가 네. 이제 그런 부정맥 때문에 이제 사망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부정맥은 워낙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아마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 또는 혈압이 유지되지 않는 심실빈맥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심장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부정맥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제세동기를 달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황정 교수님, 심방세동을 다른 말로 주말 심장병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주말에 술을 좀 과음하신 분들이 다음날 심장이 불규칙이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찾는다,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술과 부정맥, 술과 심방세동 관계가 깊다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술을 딱 끊어버려요. 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럼요. 술은 부정맥과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심방세동과도 아주 관련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커피가 심장 흥분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술도 심장에 대한 흥분 효과를 가집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술을 드시면 얼굴도 밝게 되고 심장도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 들어가면 부정맥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심방세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먹고 토요일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그런 걸 홀리데이 하트 신드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심방세동이었던 거죠. 술을 끊으면 부정맥이 안 생긴다라는 것도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술을 끊으면 안 생기지만, 그러나 결국 술 드시고 생긴 분들은 나중에는 술을 안 드셔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술을 드시지 않음에도 계속 생긴다면 이제 그때는 진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술은 부정맥에는 너무 안 좋은 음식이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교차가 심하거나 환절기 때 심장 건강 관리를 더욱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부정맥과 심방세동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놀이공원에 가기를 좋아하는 2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고 바이킹도 타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갑자기 낮은 곳으로 뚝 떨어지면
깜짝깜짝 놀리면서 그걸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 기구에서 내려왔고 집에 가는데도 계속 심장이 좀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급 하강 놀이기구를 타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홍지문 교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놀이기구를 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너무 큰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래요? 네, 일단은 그 놀이기구 할 때 가슴 텅 떨어지는 거 그거는 놀이기구 탈 때도 그렇게 느끼지만 그 심방세동 말고 조기수축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벼운 부정맥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심장이 박동이 규칙적에다가 잠깐 한 번 살짝 틀어지는 겁니다. 근데 살짝 틀어지면 심장이 뛰다가 잠깐 멈추는데 멈추는 거예요? 예, 잠깐 멈추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피가 모이게 됩니다. 이게 멈추니까 그때 모이면 심장 피를 확 세게 짜거든요. 그래서 무서워. 확 세게 짜니까 덜컥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기수축이라고 하고 조기수축만 있어도 놀이기구를 타지 않아도 조기수축이 있으면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심방 조기수축, 심실 조기수축 모두 있고 근데 놀이기구를 안 타는데도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런 증상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기수축에 관련된 증상이기 때문에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부정맥이 있을 때 놀이기구를 타면서 항상 불편하면 타기는 건 좀 그렇긴 하겠죠. 네. 전 부정맥이 없어도 무섭습니다. 네. 저도 잘 타지 않습니다. 자,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만성 심부전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장이 또 한 번 철렁거리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특히 심방세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의해야 할 점이 필요할까요? 우리 장우성 교수님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심장 이식 수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 네. 저희가 심장 수술하게 되면 처음에 그 수술 방법 때문에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급성기를 지나게 되면 대부분 안정이 되고 이제 기저질환이 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방세동이 잘 발생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심장 이식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나중에 면역 억제제를 계속 드시게 될 거고 만약에 거부 반응이라든지 심장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심방세동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병원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귀찮다고 내원하지 않거나 미루거나 하면 안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